자, 이번에는 36번입니다. 36번. 여기 보면은 근심 MBML 사이에 이스무스에 뭐가 있죠?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은 깨끗한 프라이머리 루트 덴틴이 아닌 무언가 있으면 그거를 적절한 사이즈의 기구를 사용해서 그거를 다 파헤치죠. 그래서 깨끗한 프라이머리 루트 덴틴만 남긴다. 그러니까 터셔리 덴틴, 즉 펄프 티슈와 그 펄프 티슈가 굳어버린 터셔리 덴틴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펄프 티슈를 제거하기 위해서 펄프 티슈가 굳어서 딱딱해진 터셔리 덴틴을 제거를 해야 남아있는 펄프 티슈를 제거하기 위한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MB와 ML 사이에 뭔가 오페크한 덴틴 칩이 끼는 뭔가 공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이타이가 쓱 들어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터셔리 덴틴을 다 제거를 해서 이런 프로테이퍼 유니버설 S1처럼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 능력이 있는, 직진하는 성질이 있는 이런 파일을 사용해서 근관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MB, 여기가 ML, 그리고 여기가 M 정도가 되겠죠. 자, 이 정도 해서 쉐이핑을 하면 끝나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멀었어요. 왜냐하면 근관과 근관 사이에 이런 펄프 티슈가 너무 많아요. 펄프 티슈와 기타 등등의 유기물질로 생각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근관과 근관 사이를 훑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는 프로테이퍼 유니버설 S2처럼 약간 옆으로 밀기에 좋은, 조금 뻣뻣하면서 옆으로 밀어서 긁어내기 좋은 그런 파일을 씁니다. 프로테이퍼 유니버설 S1으로 들어가고 S2로 옆을 깨끗하게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나이타이로만 하면 제대로 클리닝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유기물질, 지저분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하는 수밖에 없어요.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엔도를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될 때까지 좀 버티는 능력이 필요하죠.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엔도에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죠. 지금 이런 식으로 MB, ML, MM 이렇게 해서 찾고 그리고 넓히다 보니까 근관과 근관 사이 이스무스가 많이 깨끗해졌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MB와 MM 사이를 조금 더 추가로 깨끗하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무스는 근관과 근관 사이는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오면 깨끗하게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도, 근관 치료라는 거는 사실 원리는 되게 간단한데 하다 보면 참 끝도 없이 나오는 그런 랩넌트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많죠. 이런 식으로 프로테이퍼 유니버설 S2를 반복적으로 써주고 있죠. 브러쉬 액션으로 옆방향으로 밀면서 계속적인 클리닝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웬만큼 됐다 싶어서 페이퍼 포인트로 드라이를 하고 엔도실 MTA 실러죠. 엔도실 MTA 실러를 바르고 그다음에 겉터퍼처를 최대한 많은 수의 겉터퍼처를 근관에 포지셔닝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싱글콘으로 뭐 충분하다 이런 논문이 있지만 들어가는 겉터퍼처를 굳이 안 넣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 임상가들은 너무 이렇게 논문 한두 편만 보고 그거를 맹신하거나 그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래 논문 한 편,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죠. 저는 임상가는 너무 이렇게 논문을 스스로 리딩하는 거를 추천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그 분야의 다방면의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원장님들과 교류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교류를 통해서 비교적 안전하고 검증된 술식을 하는 게 좋죠. 자, 이제 근관 충전이 끝났으니까 지금 이치아는 크랙이 심해서 엔도를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숨어 있는 우식과 크랙을 마무리를 잘 해줘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크랙을 다 제거할 수 있느냐?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뚜렷한 리퀴지가 보이는 범위까지는 버로 삭제를 하고, 이 이상 삭제하는 거는 치아의 구조적인 강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다 싶으면 그 정도에서 삭제를 멈춰요. 임상가는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미덕일 수도 있죠. 너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는 것도 미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범위에서 임상을 하는 그것이 겸손한 겸양의 겸양지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키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열심히 제거를 하고요. 디스탈의 크랙이 그렇게 얕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고 너무 완벽을 지향하려고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첫날 액세스를 한 다음에 이 치아를 과연 살릴 수 있을까 해서 다음번에 경과를 봤는데 그래도 증상이 좀 호전이 돼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긴 합니다만 너무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농담으로 크랙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옆에 원장님들이랑 나눴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링궐 쪽에 2차 프랩을 하죠. 1차 프랩은 엔도 첫날에 했었고, 이 프랩을 할 때는, 액시얼 프랩을 할 때는 인접치에 안 닿는 게 중요하죠. 안 닿는 범위에서 인접시를 닿게 하고 살짝 띄운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디스터 링궐에서 미지얼로, 미지오 링궐에서 디스탈로 이런 식으로 인접치에 안 닿으려면 아예 그냥 닿게 한 다음에 거기서 살짝 띄워서 거기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 앵글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코너링을 하면서 골목길을 나와서 대로로 주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그러니까 액시얼 프랩에서 중요한 것은 그 코너링이죠. 코너링만 얼추되면 글이 액시얼 프랩이 답답하진 않을 겁니다. 이 직선주로는 누구나 잘 하잖아요. 우리 자동차 운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운전도 코너링을 누가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 날 때가 많죠. 그래서 치은은 여기서 징지바는 여기서 징지바는 살짝 어브레이전 되는 정도는 요즘 지혈제가 좋아서 그냥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링궐 쪽이 이런 식으로 소괄호 C자형으로 이렇게 잘 프랩이 됐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프랩을 할 때 이 테이퍼를 현재 이 프랩된 면을 이걸 좀 더 세울지 아니면 더 테이퍼하게 눕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플레인을 그냥 그 각도 그대로 프랩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디스토 버컬에서 미지얼로 프랩을 하고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프랩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멈칫멈칫할 수 있잖아요. 인접치를 건드릴까봐.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인접치에 갖다 대고 살짝 띄워서 나오면서 프랩을 하는 거죠. 이게 프랩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걸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저는 제 체감으로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프랩하기 어려운 곳에서 프랩하기 쉬운 곳으로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망설임, 주저함, 헤저테이션이 없는 거침없는 프랩의 동작이 훨씬 더 프랩의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탈 쪽이 크랙이 심했죠. 그래서 크랙으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치조골도 어느 정도 좀 높고 이런 것 같죠. 치은의 염증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프랩을 하면서 뭔가 지저분한 것들도 많이 같이 날려줄 때가 있죠. 피니시 라인을 만들면서 치석을 제거할 때도 있고 우식을 추가로 제거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피니시 라인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다듬는 거는 사실 룩배로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현미경을 쓸 때 메리트가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잇몸이 조금 이렇게 출혈이 되고 이런 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살짝 어브레이전, 살짝 상처가 나는 정도는 정말 요즘 지혈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랩을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건전 치질의 피니시 라인을 부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실커 글링만 클램프를 걸어서 7번에 걸어서 6번으로 익스텐션 시켜서 약간 혀와 뺨의 리트렉션을 보조 인력의 도움 없이, 어떻게 보면 보조 인력보다도 더 효과적인 그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환자 대신에 이제 환자분께서 조금 이렇게 치과 치료에 아주 익숙한 건 아니라서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한 다음에 조금 쉬고 뭐 이랬습니다. 지금 근심도 지금 피니시 라인이 인접치랑 피니시 라인이 최소 0.5mm는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니시 라인을 좀 이렇게 잡는 거, 피니시 라인을 인접치랑
최소한의 클리어런스를 확보하면서 잡기 위해서 지금 마치 서베이어를 돌리듯이 밀링 머신을 돌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실커 글릭만 클램프를 다시 걸고 지금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클리어런스도 확보되고 깔끔한 피니시 라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될 때까지 조금만 반복해 주면 되죠. 지금 크랙도, 그러니까 디스탈의 크랙이 미지얼까지 연장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치아의 수명을 그렇게 사실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엔도 후에 증상이 1차 엔도 후에 증상이 많이 줄어서 그냥 언제까지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환자분을 위해서 좀 가능한 수명까지 좀 잘 쓰시라고 이제 보철을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된 것 같죠. 클리어런스, 인접치와의 클리어런스도 확보되고 피니시 라인도 이 정도면은 거의 완성이 된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벌을 한 번에 이렇게 쭉 굴리지 못하면 조금씩 1mm, 1mm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디스탈에 약간 더 프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인 앵글, 교환면과 액시얼 월 사이의 라인 앵글을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운딩을 해주려고 원래는 풋볼 쉐이퍼 같은 걸 쓰는데 풋볼 쉐이퍼가 체어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기구 같은 거 이렇게 함부로 다른 걸로 하는 게 참 마음처럼 안 되는구나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풋볼 쉐이퍼를 다시 준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환면과 액시얼 월 사이의 라인 앵글을 어떤 식으로 라운딩 해주느냐는 이제 술자의 선택과 습관일 텐데 저는 그냥 이런 정도로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프랩은 아주 전문가적인 프랩이라기보다는 그냥 크게 무리 없는 프랩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얼추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접면에 뭐가 끼어 있는 것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지혈제를 바른 상태로 바이트를 뜨면은 이제 적절한 바이트를 체득하기에도 유리하고 그 사이를 지혈 시간으로 쓰는 효과가 있어서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상을 뜨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